음. 잠깐만. 강원 이번엔 좀 일단 몇 번부터? 앞에부터. 앞에부터. 1번. 넘버 원. 1번도 좀 어려워요. 앞에 초반 거를 다 기억이 안 나는. 아, 1번은 진짜 쉬운 거야. 거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네. 봅시다. 그 지금 B점, A점, B점, C점 좌표 다 주어져 있지. 네. 그 다음에 선분 D와 BC는 평행하대. 이거는 지금 당장 쓸 수 있진 않거든. 네.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면 넓이 B가 몇 대 몇이래? 1대9. 근데 지금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를 한번 봐줘. 그럼 무슨 관계야? 닮은 근데 넓이 B가 1대 9라는 말은 닮은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3. 그치? 그래서 AE와 EC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3. 아니야. 1대2. 그치? 그래서 우리 E점의 좌표를 지금 A점 좌표랑 C점 좌표를 알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분점 1대2 내분점 좌표를 찾으면 그게 E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B 구하라고 했으니까 풀 수 있겠지. 네. 괜찮아? 네. 오케이. 2번도? 2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2번도 몰라요. 2번도? 오케이. 2번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굳이 뭐 보태자면 좌표의 도입 문제야. 그러니까 좌표를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아주 어렵진 않거든. 근데 좌표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그냥 생각을 덜 하고 풀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인데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겠다는 얘기. 원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뭐 4,0, 여기를 4,4 그리고 여기를 0,4. 근데 이제 아마 그 쌤이 왔을 때 다은이는 이걸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거든, 상황 자체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알았지? 네.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이 자리가 이제 주어지니까 뭐 한 요쯤 그리면 되겠나? 이렇게.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2가 되도록 적당히 그린 거야.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태라는 문제죠,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어. 사실 위치는 별로 안 중요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이제 A, B라고 하자. 괜찮아? 네.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A 플러스 그치. A 플러스 2, B.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이 점의 좌표는? A, B 플러스. 그치. 그러면 사실은 거기 문제에서 묻는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한 준비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사실 끝나. 그 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EF, GH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뭐 하래? AE 제곱 더하기 CG 제곱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이거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CG는 이거잖아.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거리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리 해보면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A랑 B랑 길이 같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대. 그럼 우리 이것도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 길이 표현할 수 있다고, 이 길이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맞지? 그 상태에서 이제 CG랑 DH, 여기랑 여기를 같은지 이제 식을 보는 거지. 어차피 우리 기억에서 AE식이랑 BF식이랑 만들 거고 CG식이랑 DH식을 어차피 만들 거거든. 그래서 그들끼리 갖다 해보면 이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네. 응. 아까 했던 것처럼 점점 거리 그냥 쓰면 돼,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뭐야? 디귿은 이제 S1 더하기 S3 요게 S1, 2, 3인가 3, 4인가 봐. 이 넓이는 어떻게 봐? 저거 무슨 도형이지? 사다리.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 2, 이 길이 4, 그 다음에 이거 높이는 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 4니까 4에서 A 더하기를 빼면 되겠지. 네. 또 똑같이 넓이 표현 돼. 괜찮지? 그래서 넓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좌표 도입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제 도형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제에 불과해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걸 좌표로 잡았잖아, 맞지? 네. 그냥 여기를 x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E-x가 되거든. 네. 요 길이를 내가 y라고 하게 되면 요 길이가 이제 요 길이가 이게 아니구나. 요 길이를 내가 y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가 E-y가 되거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아. 왜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다 무조건 2가 돼야 돼. 전체가 4였는데 요 가운데가 2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4.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럼 이 나머지들의 길이의 합은? 3. 전체 길이가 얼마? 4. 여기 길이가 얼마? 2. 그럼 여기부터 여기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 길이의 합은? 2. 그래서 x, E-x 이렇게. 아. y, E-y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도형으로 풀어도 똑같이 풀려. 근데 좌표를 할 거냐 도형을 할 거냐인데 좌표가 판단은 더 쉬워. 그러니까 계산은 조금 더 많고 약간 취향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 네. 해보십시오. 또 6번 6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좌표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2,0과 0,6이 있대. 이제 2,0이 있고 좀 크게 그리지. 여기 6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야. 네. 자, 그다음에 삼각형 OA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결국.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여기가 O인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직선 L로 원점을 지난대. L이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일단 지난 점 한 점 원점을 알았어, 맞지? 그다음에 L과 M은 선분 AB 위에 점 P에서 만난다. 이건 아직 모르겠어. 근데 L과 M은 삼각형 OAB의 넓이를 몇 등분한대? 3등. 그러면 일단 L이라는 직선이 먼저 1대2로 나눠야 돼. 그리고 다시 P라는 직선이 그 이 부분을 또 1대1로 나누는 거야. 그럼 정확히 3등분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치면 먼저 L이 얘를 3등분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 1대2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M이 뭐 하면 돼? 얘를 다시 반등하면 정확히 3등분이 되잖아, 맞지? 네. 이런 논리를 가지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나는 이 넓이를 1대1로, 이 삼각형 넓이를 1대1로 나누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선분 AB의 어디를 지나면 돼? 잘할 것 같아. 이제 기억났어? 네. 1대2 내분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거, 혹은 2대1 내분점을 지나는 거지. 여기를 지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지날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P1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를 P2라고 하자고 해서 P1을 지날 때는 이렇게 되잖아, 맞지? 네. 그러면 M이 어떻게 되냐? 네. 여기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는 거지.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여기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겠지. 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그냥 16번이랑 17번. 16, 19분 봅시다. 둘 중에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 네. 왜냐면 이 두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 근데 생각해봐. 공부를 시켰어, 애들한테. 시험 안 보는 애들은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이거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여러 번 풀었을 거 아니야. 몇 시간 썼을 거거든. 근데 시험 안 내서. 진짜 슬플 거야. 근데 쌤들도 그 정도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맞지? 그래서 너가 어쨌든 의지가 생기면, 그러니까 들어보고 할 만하다 싶으면 연습을 많이 해서 맞춰야 돼, 알지? 네. 해봅시다. 사실 그렇잖아. 실컷 이런 공부하기 시켜놓고 맞지? 안 되고 좀 맞으러 왔지. 오케이. 자, 이렇게 C1이라는 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x 얼마야? x 제곱이거든. x 제곱. y-4의 제곱 더하기 4. 는 4. 그다음 C2라는 원이 있는데 이제 x-6개 제곱. x-6개 제곱. 더하기 y-4 더하기 4. 제곱이 얼마야? 16인가? 16. 자,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 이제 가조건에서 0부터 x1 그리고 1 이렇게 주어졌어. 나조건에서 이제 이거 하나 더 있구나. 3분의 x1 2x1 더하기 x가 1에 근데 이제 2x2가 x2군요. x2가 1에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 이런 표현. 얘를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 2대1 내분점 표현인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x1과 y1이 이제 이1 위의 점이고
x2와 y2가 이 원 위에 정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x1이 결정되면 당연히 누가 결정돼? 네. y1이 결정되겠지. 그 다음에 x1이 결정되면 이 관계식 때문에 누가 결정돼? x2가 결정되겠지. x2가 결정되면 y2도 결정되겠지. 사실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y1은 4, 2하고 그 다음에 y2는 4-6루트 3이야. 이게 왜 있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x1에다 예를 들어서 0을 넣었다고 치자. 그럼 y는 얼마가 되지? 6 아니면 지금 몇 개 나왔지? 그러니까 x 하나당 y가 몇 개 결정돼? 2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로 줄여주기 위해서 이 조건을 만든 거야. 그럼 하나만 정해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만족하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기하 도형 문제니까 상황에 대한 기하석 해석을 사실 좀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좀 그려볼게. 자, 여기를 우리가 0,4라고 하자. 0,4. 만지름 2라고 했으니까 원이 뭐 이쯤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질까? 그러니까 괜찮지. 이렇게. 자, 근데 일단 y1이 사실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y1이 4 이하니까 이 원 아래쪽 반쪽을 가리켜. 여기 y좌표가 4야. y좌표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이 아래쪽을 가리키는 거지. 네.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x1이 0과 1 사이래. 여기 x좌표가 얼마일 것 같아? 여기 x좌표. 여기가 2,4겠지. 반지름이 2니까. 네. 지금 우리 첫 번째 원 C1 이거 C1 그래. C1. 아, 네.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x좌표가 0부터 1 사이를 한번 봐보자. 0부터 1 사이. 여기가 0, 맞지? 그리고 여기 정가운데가 1인 거예요. 여기가 x1 직선이거든. x1 직선. 괜찮아? 네. 그럼 그 사이에 원이 살아있는 곳이 아까 원 이 아래쪽 부분이랑 이 사이를 보면 우리 살아있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저기 밑에 저 부분만 살아있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 요만큼만 살아있는 원인 거야. 네. 나머지 원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 괜찮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보게 되면 이렇게 수선을 발휘하면 요 길이가 정확히 1이거든. 요 반지름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럼 2대 1대 루트 3이 되어서 여기가 3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기서 1이가 어떻게 알아요? 저렇게. 여기서 우리가 1을 그은 거잖아, 맞지? 네. 맞지? 1까지였으니까. 괜찮아? 네. 저기가 30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x축이 이렇게. 여기가 1인 거지. 네.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을 그리고 싶은데 중심의 x좌표는 6이래. 그래서 여기가 2니까 뭐 4, 6, 뭐 이렇게 잡히겠지, 맞지? 여기 어딘가에 이제 중심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의 y좌표가 4-6루트 3이거든. 6루트 3은 대충 얼마쯤 될까? 루트 3을 1.7 정도로 잡으면 6일은 6, 7, 4는 10.2? 4에서 10.1 빼면 6 정도 되겠다. 마이너스 6. 네. 맞지? 마이너스 6 정도를 잡으면 대충. 왜냐면 이렇게 그림이 적당히 좀 잘 그려야 되는 사실은 조금 짜증나게도.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4니까 원을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그린다고 치자. 아래쪽 반응은 관심이 없거든. 왜냐면 우리는 y좌표는 중심의 y좌표인 4-6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위쪽 반응에만 관심이 있어.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이 이제 위쪽 반응에 관심이 있을 건데 지금 내분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한다고? x좌표가? 2가 돼야 한다. 생각해봐. 여기가 0이야. 맞지? x좌표가. 여기가 지금 정확히 2거든. 그러면 0에 의해서 참 이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이거 몇 대 몇 내분점에 대한 얘기지? 누구에 대한? 이게 항상 이렇게 읽어요. x1에서 x2 쪽으로 1대 2 내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식을 공식을 써주면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mx1 이렇게 쓰거든. 맞지? 근데 이게 이제 x1, x2, 이렇게 있을 때 m 대 n 내분일 때 저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x1에서 x2 쪽으로 m 대 n 내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2. 그치? 1대2 내분인 거지. 1대2. 자, 그러면 어쨌든 생각해보자.
여기 원점으로부터 아니 참 x좌표 0인 점으로부터 1대2 내분점의 x좌표가 있는 거야. 여기가 2까지 가는 게 정확히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2까지 가는 게 1대2 내분하는 거야. 아니 잘못 그랬지. 1대2 내분하는 거야. 그게 이제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1대2 내분에서 이제 0과 무언가를 1대2 내분에서 2가 되려면 이 무언가를 뭐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0이 있어. 그리고 우리 1대2 내분할 거야. 근데 1대2 내분점의 x좌표가 1해. 그럼 여기서 2까지가 한 칸인 거야. 그럼 두 칸 더 가면 얼마 나와?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y좌표는 아직 결정. 결정 안 된 거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x1과 y1이 정해지면 x1이 정해지면 y1 정해진다고 했지. x1이 정해지면 x2가 정해지지. x2가 정해지면 누구도 정해져? y2도 정해져. 왜? 위에 정해니까. 여기서 x2가 정해지면 등식을 만족하는 y2도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둘 다 원위의 점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 점을 x좌표 6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중에 x좌표 6인 점은 어디 있어? 6인 점. 여기 있잖아. 그렇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정확히 1대2 내분점이 되는 거지. 1대2 내분점 x좌표가 2가 되게 만드는 점이 이 C2 위의 점이 바로 저 6, 무언가 저거였던 거야. 괜찮니? 그럼 또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이번 여기를 잡았다고 치자. 여기 x좌표가 얼마야? 1인 거잖아. 맞지? 그럼 1에서 1대2 내분점 2가 되려면 여기가 뭐였어야 돼? 4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의 x좌표가 이제 4입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p가 이 0, 무언가에서 1, 무언가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요 점이 지금 p거든. p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q는 어떻게 해? q는 여기 위에 점이거든. q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q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성분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있잖아, 맞지?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좀 실선으로 그려보게 되면 P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PQ가 이 성분 PQ가 처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P가 이렇게 오른쪽 가는 동안 어떻게 돼? Q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지. 왼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가다가 어디까지? P가 1까지 도착하게 되면 Q가 여기 딱 4, 여기까지 딱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좌측은 어디야? 여기가 좌치가 될 거고 여기가 좌치가 되겠지.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넓이 구할 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도형이야? 곡선이잖아, 맞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반드시 부채꼴의 일부랑 관련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어. 근데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 이걸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여기 몇 도라고? 30도라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선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연장해서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떨어진다고 주장을 할 거거든. 요 선분이 전부 다 한 직선 위에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야. 여기도 30도가 된다는 주장까지도 할 거야. 괜찮니? 왜 그런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 중심 y좌표 4였지. 여기 중심 y좌표 4-6루트 3이거든. 그러면 4에서 4-6루트 3을 빼면 얼마가 나오지? 6루트 3이 나오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지? 잘 봐, 써놨어. 6이지. 6대 6루트 3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여기는 몇 도야? 1대1. 그럼 여기는 몇 도야? 60도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선분은 이 각이 60도짜리 각이야.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이걸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수선을 관리하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지? 여기가 4야?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2잖아. 여기 길이가. 왜냐면 여기 x좌표 4, 여기 x좌표 6. 그럼 이 길이 얼마야? 2잖아. 맞지? 그리고 이 반지름 길이 얼마의 상태지? 4인 상태거든.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이 녹색은. 녹색도 30도야. 그러니까 이 선분과
이 각이 이 선분이 이루는 각도 30도거든. 아,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내가 주황색 선으로 그린 거 있지. 네. 거기도 30도고 이 반지름 이 지금 이 녹색 그 PQ에 생기는 요 각도도 30도예요. 네. 마찬가지로 요 각도도 30도고 PQ에서 생기는 각도도 30도고요. 네. 그러면 이 점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돼? 하나의 성분,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야만 되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정확히 대칭 구조거든. 네. 여기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1대2 두 배가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실 대칭이라는 표현보다 닮음이 좀 더 좋겠다. 얘는 원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 얘는 얼마짜리? 4짜리. 그리고 모든 길이가 정확히 다 두 배가 되는 거든. 그러니까 결국 요 도형의 넓이도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4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야. 정확히는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지. 이거랑 이거랑 다 더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생각보다 엄청 많다네 계산은.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자 어떻게 하느냐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 구한다고 했잖아. 그치? 요 길이 지금 얼마일까? 이 친구 반지름이라서 얼마? 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 점의 애초가 2였거든. 요 길도 2인 거야. 2 곱하기 2가 됐지. 그럼 우리 어디까지 구한 거야? 요 삼각형 넓이까지 구한 거거든. 거기서 이 부채꼴 넓이 빼고 싶어. 부채꼴 넓이는 빼기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30도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지? 그런 게 몇 개 있어? 5개 있어. 이게 끝이야. 괜찮니? 어렵긴 하다. 그리고 쌤이 기하적으로 풀었지만 대수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x1이 정해지면 x가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y2까지도 완벽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y2와 y1의 관계도 똑같이 1대2 내분점이라는 사실도 대수적으로 보일 수 있어. 근데 이제 너무 지난한 계산이라서 그걸 생각할게. 그림 없이는 절대로 보여줘. 그림을 대수적으로 풀 수 있는데 결국 마지막 상황 계산을 하려면 어쨌든 그래야 돼. 그림이 제일 힘들어. 근데 어려워. 쌤 생각해도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 보고 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었어. 알고 나서는 좀 잘 풀 수 있는데. 자, 19번 봅시다. 네. 19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x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fx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라고 했거든.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 위로 오르게 돼. 네. 위로 오르게 돼. 근데 이제 또 뭐도 있냐면 문제에서 교점이 2개 생긴다고 했잖아, 맞지? 교점이 2개 생기게 그려지는 우리가 제일 쉬운 방식은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거든. 이렇게. 괜찮아? 네. 근데 이제 이거밖에 없냐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냐면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원점 대칭이라서 서로 대칭이 되는, 서로 어떤 대응이 되는 점들의 중점이 반드시 원점이어야 되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친구 원점 대칭 이동했잖아. 그럼 이제 그 함수의 관계식이 y는 이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 a, b가 있다고 해. 얘를 원점 대칭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해? 그러니까 똑같이 성립해.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게 위의 점이라고 말하는 fa는 b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얘를로도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무조건 누구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무조건 누구야? 원점이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말은 이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을 잡게 되면 그게 바로 원점이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히 모양이 저렇게 대칭되도록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의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졌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리지?
이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니까 결국은 이 점의 중점을 이렇게 하면 이게 포개어져야 되거든. 얘를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포개어질 것 같아, 안 포개어질 것 같아? 안 포개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꼭지점이 이 곡선 사이에 있지. 네. 그럼 이 꼭지점도 이 곡선 사이에 있어요. 그래야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 사실. 괜찮아? 요건 약간 그 기하적 납득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안 해봤네. 좀 직관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점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포개어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리고 쌤이 이제 놓친 게 있는데 문제에서 방정식 fx는 gx는 서로 다른 뭘 가진대?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넘어가면서 fx는 gx는 뭘 가진대? 실근. 실근 두 개를 가진대. 그럼 교점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교점이 두 개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둘 다 꼭지점이 이제 대칭축 그 두 이제 그래프 밖에 벗어나 있는데 이거는 왼쪽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두 곡선 사이에 이제 대칭축이 있는 경우지. 그다음 네 번째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저기 그린 거하고 똑같은. 사실 저게 답일지 아닐지 생각 몰라.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번 대칭축 이렇게. 요 점들과 요 점들의 중점이 원점이 될 수밖에 없어.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대칭축이 같아 버릴 수 있거든. 이렇게 좀 삐꼰데 어쨌든 두 그래프의 대칭축이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가 만들어져. 얘는 대칭축이 둘 다 서로 바깥에 있는 경우고, 얘는 둘 다 바깥에 있는 경우고, 얘는 이제 둘 다 사이에 있는 경우고, 얘도 둘 다 사이에 있는 경우고, 얘는 이제 둘이 일치하는 경우 대칭축이. 이렇게 5가지 그래프가 가능한 그래프가 됩니다. 일단 이걸 아는 것부터 일단 첫 번째 할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h라는 함수가 f가 지금 아볼이야, g가 위볼이야. g가 아볼이야. 네. f가 아볼이야, g가 아볼이야. 아버지 뭐예요? 아래로 볼로. hx를 보면 그 제일 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인 이차함수 fx야. 그러면 fx가 아래로 볼록인 거고 gx가 위로 볼록인 거지. 자, 근데 그때 h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겠대? h라는 함수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는 누구래? hx의 정의 보는 거야. 네. 알파부터 베타 사이는 누구야? G. g지. 근데 알파랑 베타 바깥에서는 누구야? 네. f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가 요 둘의 교점 사이가 위로 볼록, 나머지 바깥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h인 거야. 요게 h가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요 사이가 뭐라고? 위로 볼록, 나머지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괜찮지? 요 친구가 h.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위로 볼록이 사이, 여기 바깥에서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여기가 h가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시 아래로 볼록. 여기가 h. 똑같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여기가 h가 된다. 괜찮니? 반대로 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는 상관없는 무슨 그러니까 hx는 함수의 관계식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교점이잖아. 네. 교점 x좌표가 알파고 교점 x좌표 베타인 거야.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한 gx 함수를 선택하고 예. 그 바깥에서는 이제 베타 그 아래로 볼록한 f를 선택하겠다는 거지. 같은 이유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이걸 표시를 안 해서 헷갈렸구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괜찮니?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hx는 h베타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일단 가진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h베타라는 말은 hx는 h베타라는 방정식은 사실 베타가 정해지면 h베타라는 식의 값은 정해지거든.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 h베타를 갖게 되는 x좌표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지금 베타가 어디 있다고 했지? 여기 있다고 했잖아, 맞지? h베타는 일종의 상수함수라서
이렇게 가로선을 긋는 거야. 그럼 몇 군데 만나? 세 아니 지금 그림에서 몇 군데 만나? 저 분홍색. 두 HX가 분홍색 그래프야. 네. H 베타가 지금 주황색 그래프야. 몇 군데 만나? 두 군데. 그러면 거의 문제에서 가에서 뭐 했어? 실근을. 세 실근. 그럼 여기서 세 실근 가지는 그래프가 어디 있지? 그 가운데.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내주면 오른쪽 건 이렇게 그려져. 그렇게. 여기가 베타니까. 아, 맞지? 네. 오케이. 저거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네. 많이 힘들지? 저요? 그럼 하나 씹을래? 아, 네. 원하는 걸 씹어. 힘내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원하는 그래프라는 사실 알겠지? 네. 그럼 저 그래프는 실패했네. 맞지? 다시 그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뭘로 낼 것 같아? 변형하는 방법이 이거랑 이거랑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도 좀 하냐면 이제 지금은 아래로 볼록한 게 바깥이고 위로 볼록한 게 안쪽이잖아, 맞지? 그걸 바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혹은 이제 아예 그 숫자 조건을 바꿔버리는 그 뭐지?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변형하는 거 그건 거의 새로운 문제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걸 바꾸는 그 두 가지를 바꾸는 게 제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어쨌든 그려볼게. 이게 이제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을 마이너스 P라고 하자. 그리고 이 둘이 중점이 누가 된다고? 원점이 된다. 요 점들의 중점도 원점이 된다. 이게 다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피는 여기서 오네요. 응? 대칭축을 쌤이 P라고 이름 붙인 거야. 이 친구 Y는 fx고 Y는 fx의 대칭축을 P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Y는 gx가 되는 거지. 그리고 Y는 hx의 그래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 분홍색 그래프가 Y는 hx.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h 베타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h 베타선. 이게 Y는 h 베타선이고 이 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될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베타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hx는 h베타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래. 그러니까 우리가 실근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더 생기는데 이 친구가 실근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이 친구가 실근 중에 하나가 되겠지. 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PQ라고 하자. PQ라고 하자. P를 썼네? 그러면 알파 델타라고 알파 썼잖아. 감마 델타라고 쓰자. 감마 델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감마랑 델타랑 누구를 더하면? 됐다. 베타를 더하게 되면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준 거야. 사실 근데 그림을 완성하면 문제는 한 80%푼 거야. 남은 건 20%밖에 없어. 자,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래. 근데 이제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뭘 것 같아?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그러니까 결국은 요 친구와 요 친구의 합은 이거의 두 배일 수밖에 없어. 대칭축에 의해서 대칭성. 왜냐면 요 친구와 요 친구의 중점이 마이너스 P거든. 그래서 델타랑 베타랑 더하면 얘는 2P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P거든. 어째? 괜찮니? 네. 같은 이유로 이 감마랑 베타를 더하게 되면 대칭축이 P라서 2P가 되는 거야. 감마랑 베타랑 더하면 2P가 되는 거야. 괜찮지? 네. 얘를 세로로 더하자. 그럼 감마 더하기 델타 더하기 2베타. 우리 베타 더하기 베타로 씁시다. 얘가 지금 얼마야? 0. 제로야.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베타가 얼마? 4.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4라는 사실도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지,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 둘이 원점 대칭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둘의 중점이 원점일 수밖에 없어. 원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과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됩니다. 원점 기준 180도 회전시키면 서로 포개져야 돼서 그래서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이제 마무리할게. 나 조건 아직 한 번도 안 썼거든. 나만 쓰면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문제에서 hx의 그래프 중에서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래. 여기가 뭐라고 했지 아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이제 이 가로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x축은 이렇게 그려요. x축은 이게 x축이야. 괜찮지? 네. 함수값이 음수인 게 어디 있어? 분홍색 그래프 중에서 여기가 함수값이 음수잖아, 맞지? 분홍색 중에서는 그렇게 음수가 되는 정수가 몇 개 있어? 무슨 아니야, 잘 봐. 나 조건에 뭐라고 했어? 나 조건에 15개. 15개밖에 없대. 근데 생각해봐. 저 그래프가 조금 삐뚤어서 다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값이 음수인 점이 15개래. 그럼 여기 함수값 음수야, 음수가 아니야? 무슨 x축보다 아래 음수잖아, 맞지? 몇 개 생겼어, 점이? 2개 생겼지? 여기도 2개 생기겠지? 여기도 2개 생기겠지? 근데 15개래. 그럼 뭐야? 7개. 그치, 7개가 마지막 하나가 그건 거야. 요즘 x축가 얼마? y.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8. 8이지. 근데 요즘에 x축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 저기서? 0. 대칭성역에서 마사라고 한 거야. 여기 x축. 아 거기 네. 여기잖아, 여기 맞지? 마이너스 한 거야. 괜찮아? 그럼 그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마사 컴마 마이너스 8. 근데 이 점이랑 이 점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서 여기가 정확히 y는 8이 되는 거지. 여기가 y는 마이너스 8이었어요. 여기가 y는 8인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돼? y좌표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점에서 y좌표가 음수이면 감마하고 델타는 아니지, x축이 이 주황색 선이니까 이 감마하고 델타에서 함수값은 전부 다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양수지. y좌표가 없는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 x축보다 아래 그래프 그려진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x에 대해서 fx가 무슨 함수를 문제에서 또 이차항 계수가 얼마래? 이차항 계수가 얼마래? 1이지. 그러면 미적에서 몇 개밖에 없어. fx는 내가 아까 대칭축을 p라고 잡았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q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미적에서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좌표가 뭐라고? 마사 컴마 8. 여기가 뭐? 4,8. 점 몇 개? 얘가 8이라는 이 둘이 원점 대칭이라니까. 얘와 여기 중점이 원점이 되는 조건.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주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쌤이 봤을 때. 알파 베타 중점 원점 1층이라서 4 마이너스 4이냐고. 베타가 4인 거 4인 건 그렇게 나왔고 일단 그 전에 이 과정에서 나왔고 알파의 x좌표 마이너스 4인 건 둘이 원점 대칭에서 나온 거야. 근데 알파에서 y좌표를 정하고 그게 마이너스 8이라고. 그리고 얘랑 다시 원점 대칭시키면 이제 베타의 y좌표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게 나온 거지. 간만은 어떻게 나와요? 관심 없어. 간만은 필요 없나요? 안 구해도 돼. 왜냐면 우리한테 fx만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 미정계수 몇 개야? 줄게. 그럼 등식 몇 개 필요해? 근데 우리 지금 어디를 지나고? 4,8을 지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정보 2개를 얻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걸 구할 수 있겠지. 조금 어렵다 맞지? 잠시만요. 여기서 필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알파, 베타 말고 모든 거. 그치. 나머지는 관계식으로 얻기 위한 도구에 가까워.
그래야 이제 이 베타가 마이너스 4를 뽑아내려면 베타가 4를 뽑아내려면 이런 관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이용해서 베타 값이 4라는 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사실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fx를 결정한다는 거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미정계수를 잘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미정계수가 2개니까 정보가 2개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4,8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지나가는 2개의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냥 그거 대입하면 MCQ 그냥 바로 보여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HX는 어떻게 보여요? 어차피 문제 HX 나와 있잖아.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누구? G.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H2 다음에 H5로 바로 했잖아. 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H2는 G랑 같아서 G2가 되는 거고 H5는 F랑 같아서 F5가 되는 거고 근데 G는 또 누구랑 같냐면 GX를 어디 써놨을 건데 이게 GX거든 사실. 그래서 G2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더하기 F. 우리 fx 여기서 구했잖아, 맞지? 네. 그러면 f 마이너스 2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f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그래서 함수값을 그냥 대입만 하면 사실 이 h가 어쨌든 f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f를 원점 대칭한 g로 표현되기 때문에 모두 다 f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f를 가지고 그냥 계산 마무리하면 끝나. 난이도 해야 돼요. 좀 빡세. 그리고 약간 이제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사실 시험장에서 이런 걸 이제 처음 보고 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계산이 빨라서 나 문제를 엄청 빨리 풀고 이 문제를 고민하면 모를까 합리적인 시간으로 사실은 풀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5개 중에 뭐가 걸릴까 하고 차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오케이? 자, 또 끝났어요. 끝났어. 그냥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네.